오늘도 다양한 특징주들 한자리에 모아봤고요. 첫 번째 특징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우려가 완화되면서 항공주가 일제히 또 다시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유가 안정 기대가 커지면서 비용 부담 완화 전망 반영이 되면서 투심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선물이 202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100를 넘겼죠. 하루 만에 다시 $80 선으로 내려온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안정을 찾은 것인데 전일 고점 대비 30% 가까이 반락한 모습. 이렇게 유가가 반전한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 요인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G7 재무장관들이 이제 간밤에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준비 중이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축유 방출에 대한 기대감이 유가를 안정시켰고요. 이란의 외무부 대변인도 또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제시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안도감이 좀 나타났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전쟁이 거의 끝났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당초 예상한 일정 4에서 5주 기간의 전쟁 기간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오늘 유가 시장에도 안도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유가만 안정된다면 항공업종의 실적 기대감은 다시금 부각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항공주 분위기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대한항공 현재 구간 8%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고요. 24,2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진칼의 경우에도 9에서 10%대 급등세 오늘 포착이 되고 있고요.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가파르게 다시 올라왔습니다. 5에서 6%대 오름세, 티웨이 항공도 5%대 강세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항공주 분위기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입니다. 네, RFHIC도 함께 살펴볼까요? 역시나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방산 통신 장비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증권과 호평이 맞물린 급등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이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멀티플 수준 감안했을 때 주가는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하나증권의 분석이 있었고요. 나올 재료를 예상했을 때 템베거도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RFHIC에 대해서 향후 12개월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25% 기존 대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재료가 많아서 주가 전망 낙관적이라고 봤습니다. 일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져 왔습니다. 최근에 해외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500억 원 규모의 전력 증폭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이제 하나증권에서는 오랜만에 대형 수주인데 장비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이런 이벤트가 수개월 안에 추가로 나올 공산이 커 보인다라고 코멘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과거 2019년에 KMW를 보는 듯하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국내 5G 도입 당시에 KMW를 연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 업체가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멀티플 팽창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면서 높은 관심을 요구한다라는 강력한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RFHIC 4분기 실적을 프리딕트 예상해봤을 때 매출액이 686억 원으로 찍힐 것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올해 4분기 봤을 때는 814억 원까지 매출액 크게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19%대로 올해 4분기까지 늘어날 것으로 봤고요. 순이익까지 16.4%대 전년 동기 대비의 급등세를 시현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통신 장비주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RFHIC 현재 구간에서도 20% 가까운 급등세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75,4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또 상한가로 치솟는 모습, 오이솔루션도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25,550원까지 훌쩍 올라와 있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인텔리안테크까지 통신 장비주들이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함께 주시해 보시죠. 통신 장비주 흐름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슈가 있는 세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그동안 지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또 거래대금 폭증 소식에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수에 따라 출렁임이 좀 있기는 했지만요. 증권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과열 구간에 진입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LS증권 측에서 올해 1분기 국내 증시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이 전분기 대비 2배, 지난해 연평균 대비로는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는데 다만 거래 강도가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평가했고요. 회전율이 역사적으로 최고 수준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이런 좀 냉정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이제 다소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SK증권 측에서 성과는 화려하다, 스페이스 X 관련한 성과겠죠. 하지만 시험대에 오른 지속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2025년 작년에 투자 목적 자산에서 성과를 증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다만 이것이 지속성에 대한 의문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워낙 희귀한 사안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향후에 3년 평균 ROE가 12%로 꽤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PB도 2.7배의 수준이라면서 현재 이런 성과들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됐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비롯해서 오늘 증권주 분위기도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구간 미래에셋증권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6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상인증권, SK증권 최근의 흐름 굉장히 흐름 좋았고요. 4에서 6%대 강세 흐름, 키움증권과 신정증권까지 오늘은 또 지수가 반등하는 만큼 한 개 빨간불 켜주고 있는 증권주 모습까지 살펴보셨습니다.